유권자가 23%로 조사됐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민주당 사이에서도 바이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유권자도 많지만 현 대통령 후보 교체설이 더욱 주목됩니다. 후보직을 사퇴하고 조 바이든을 공식 지지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직 바이든 후보를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접하고 관련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공화당 상원정보위원장이 일단 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힘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라스베가스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는 6.5로 수정됐습니다. 라스베가스라기보다는 네바다입니다. 큰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직은 뭐 큰 그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주무시다가 유타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 라스베가스 이쪽 그 서쪽에서 그 발생한 지진 때문에 놀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우선 오늘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그 소매 판매가 16.4%가 줄어들면서 또다시 이제 최대의 그 소매 판매 하락 기록을 그 세웠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1992년부터 했었는데 16.4%가 하락됐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뭐 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최대의 하락 기록 폭이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지만 16.4%까지는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은 12.3% 하락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12.3%와 16.4% 사이에는 지금 뭐 4.1% 그 폭이 있잖아요. 4.1%면 전체의 몇십 퍼센트나 전문가들 예상보다 이 소매 판매가 더 컸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그 전달에 비해서 8.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많은 그림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옷 판매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구,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식당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늘부터 오픈하는 그런 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위쇼 이 근처에서도 전과는 달리 손님을 모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하지는 못하지만 오픈하신다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의 시골 지역은 이렇게 식당 그 락다운 하지 않은 곳도 많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서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옷가게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문을 열었어도 들어가서 입어보지 못하잖아요. 3월 달에도 역시 79% 판매가 줄어들어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옷가게 했는데 4월 달에는 그보다 더 큰 89%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식품, 음료, 그로서리를 포함해서 13.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많이 가는데 집에서 밥 해 먹고 해서 왜 줄어들었는가? 3월 달에 너무 많이 산 거죠. 사재기를 한 거죠. 3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포로 4월 달에는 13.1%가 줄어들었고 자동차 그 판매가 17.2%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라인 판매는 8.4%가 늘어났습니다. 다 예상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수치를 빼고는요. 지금 지난 8주일 동안 뭐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그 스테이 앳 홈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거의 모든 주, 뭐 한두 개 주를 제외하고는 스테이 앳 홈이 풀어지고 경제 활동이 주마다, 시마다, 카운티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모든 것이 회복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백악관 또 그 공화당 대통령은 경제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는 아무도 V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U자 내지는 회복되는가 했는데 또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W자 회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한마디로 점진적인 회복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장 생산에 대해서도 좀 전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4월 달에 공장 생산은 1919년 이후에 최저랍니다. 소매 판매는 그것이 기록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에 최고의 하락폭이었는데 공장 생산은 그보다 훨씬 전에 1919년이면은 대한민국 만세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죠.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이것을 계산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 그 공장 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3월 달에 비해서 13.7%가 줄어들었다 하는 연방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광산이나 유틸리티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나아집니다. 11.2%. 이것은 어찌 보면 광산이라든가 유틸리티 생산은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쪽 분야에서 늘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유틸리티도 0.9% 생산 줄어들었고 광산업도 6.1% 줄어들었는데 오일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텍사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절감을 하실 텐데요. 28% 생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합쳐 보니까 4월 달에 3월에 비해서 업계의 그 생산이 13.7%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소매 판매는 전문가의 예상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공장 생산은 전문가들의 예상은 10몇 %인가요? 전문가들 예상은 블룸버그가 사람들에게 쭉 물어봤더니 14.6%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13.7%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이렇게 생산이 줄어들었는가? 당연하죠. 지금 유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농부들이 우유, 과일, 채소를 부어버리고 밟아버리고 해도 유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크게 많이 학교, 식당 같은 데다가 팔았는데 뭐 그로서리 스토어에만 팔게 되니까 그것을 포장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을 줄이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계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뭐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니까 다른 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생산이 줄어들고 뭐 국내 수요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앞에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처럼 해서 경제 문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는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가 되지만 이런 때는 상원으로 가면서 이미 죽어버리는 아니죠. 상원에서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지금 공화당은 또 다른 경기 부양책 원래 막 돈 주고 이러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니까 조금 두고 보면서 결정을 하지. 심지어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어하는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또 다른 추가 경기 부양책 체크를 발송하는 것도 나는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이제 두고 보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휴회도 있고 해서 적어도 6월 전에는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지금 사실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인들은 실업수당을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받아서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은 전에 일을 하실 때보다 임시로 일단은
지금 그 체크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체크에 써 있는 글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임시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스몰 비즈니스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리겠고요. 해서 당장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미국인들에게 분명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번 섹션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를 알아가기 때문에. 다 모른다잖아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노블, 정말 새로운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데 알아야 적과 싸우죠. 해서 지금 미국이 아무리 대통령이 많이 테스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비 대 테스트비를 보면은 국가별로 26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2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사망률은 1위죠.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 2위를 다투면서 러시아가 또 2위로 미국 다음으로 올라섰고요. 해서 미국 사람들이 73%가 ABC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다. 그거 민주당은 90%, 공화당도 50%가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는 좀 크네요. 4.7%. 왜냐하면 좀 그 샘플이 작았습니다. 564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5월 13일과 14일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테스트 중요하다 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그 테스트하는 것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거티브로 나오는 것은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고 양성 반응일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거. 이 부분들도 이제 점차로 조금 이제 오차 범위를 줄여가겠죠. 테스트 다음으로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 공통적으로 보니까 민주당은 그 마스크를 뭐 많이 쓰고 있고요. 뭐 거의 이게 퍼센테이지 제가 숫자를 적어 놓고도 조금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맞네요. 민주당은 73% 마스크를 쓰고 공화당은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몇 퍼센트 쓰냐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공화당은 지금 마스크를 59%, 꽤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백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백인들이 많이 안 쓰고요. 이제 공화당이 많이 안 쓰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59%면 많은 편이네요. 민주당 73%, 공화당 59%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마스크 공장 갔어요. 마스크를 병원에 배분하는 그런 공장에 갔는데 펜실베니아의 알렌타운이라는 곳이 이제 조금 온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보니까 주변 사람들, 지난번에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안 썼었거든요. 그 허니웰 마스크 공장 애리조나 갔었을 때 어제는 다 썼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의료 품을 총 책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썼고 또 대통령과 같이 얘기하고 가까이 있고 하는 사람들도 썼는데 대통령만 마스크를 어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통령의 이제 심정과 정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이상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데브라 벅스 박사는 미국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이라든가 태스크포스의 입장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으로 다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통제국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 원래 질병통제국에서는 학교 그 밖에 많은 기관에 사무실 등등에 배포하는 것이었는데 57페이지짜리를 17페이지짜리로 줄여서 가지고 갔는데도 싫다 해서 결국은 6페이지짜리로 줄였거든요. 57페이지에서 6페이지짜리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 웬만하면 규제 좀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테스트가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광고를 전해드리고, 미국이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안전도 완전히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입원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병원 입원율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태로 경제 재개는 시작되고 개인은 알아서 면역력도 챙기고 스스로 나를 지키는 이런 것을 그런 걸 다지려면은 좀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잖아요. 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어느 주가 지금 입원하는 비율이 줄어드는가, 또 어느 주가 입원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가,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드로지 리포트가 요즘에 대통령과 점점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낮부터 계속 맨 위에 걸어놔요. 이 정도 되면은 밑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바꿔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유권자가 23%나 된다는 내용이요. 그렇다고 뭐 또 조 바이든 후보에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병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누가 아플 때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지 뭐 사람도 당사자도 구해지고 또 전염률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 전역에서 지금 병원 사정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들이 이제 질병통제국에 보고를 해야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병원 입원율이 줄어드는 주부터 말씀을 드리죠. 입원율이 줄어드는 주는 지금 뉴저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지난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19.4%나 줄어들었습니다. 뉴욕도 13%. 그러나 이 두 개 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나왔었던 곳이고, 매사추세츠도 지금 뭐 병원 입원 환자 줄어들고, 커네디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건, 루이지아나, 또 메릴랜드,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버먼트는 워낙에 확진자도 그다지 많진 않았지만요. 워싱턴주 그냥 그러는데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정도. 오레곤, 유타,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알칸소, 와이오밍, 뭐 몬타나 이런 데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주, 뉴멕시코 5.8% 플러스, 뉴햄프셔 저쪽 동북부죠 4.8%, 아이오와 4.4%, 그리고 아이오와 그쪽은 뭐 한국 분들이 대학도 있고 해서 많이 웬만큼 또 사시던데요. 미네소타 3.7%, 켄터키도 2.9% 병원 입원율 늘어나고 있고요. 사우스다코타가 지금 확진자가 많으니까 노스다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 2주일 동안 이 정도면은 조금 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네 하는 주는 델라웨어, 일리노이, 버지니아, 인디아나, 몬타나, 애리조나, 미시시피, 위스콘신, 오하이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주이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요.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그런 정도로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텍사스주가 처음에는 아니다 싶더니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자가 늘어나고, 케이스가 어제는요 하루에 늘어난 확진자 케이스로는 가장 많은 1458명, 그리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망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확인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살짝살짝 내밀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하게 쓰는 카드들이에요. 마이클 플린 카드도 넣어내보고, 뭐 오바마 게이트라고 한번 불러볼까? 닉슨 게이트보다, 워러 게이트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야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며칠 사이에 수그러들었는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군다나 11월 달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 어떡하는가 굉장히 공화당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 23%가 후보를 바꿔야지 된다.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진보적인 매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요. 라스무센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나오거든요. 라스무센이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70%는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서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뭐 85%에서 95%까지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글루가 아니라 크레이지 글루로 붙인 것처럼 이게 한 20%, 25%는 떨어진 거예요. 크레이지 글루도 떨어지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7%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들의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95%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될 거야.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민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심이 강하게 변화하면 그 민심이 표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왜 제가 바이든에 대해서도 있었는데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 놓지를 않았는데요. 23%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보죠. 여기서 갈 수 있는가? 바이든 후보를, 민주당도 후보를 바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바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서 23%였던 것에 비해서 그것보다 많은 28%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열리나요? 네, 열리네요. 네, 열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8% 맞네요. 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 바이든 후보를 바꿔야지 된다. 후보를 조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4%는 아니야. 그러니까 충성도에 있어서는 70%가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해야지 돼 하는 데 비해서 이게 54%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율이 조금 낮은 것이라고 보고요. 18%는 잘 모르겠어. 바이든이 후보가 돼야지 될지 말아야지 될지 어제도 무슨 말실수를 또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유권자 가운데서는 92%가 아예 내 의견과 상관없이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과 13일에 라스무센이 여론조사를 해서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이든 후보는 그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까지 가지고 와야지만 이게 이제 안전하게 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MBC 방송에 나와서 그 샌더스 후보가 이제 후보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후보를 아주 뭐 빨리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몹쓸 사람들이야, 이런 형태로까지 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거 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샌더스 후보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만큼 해주지 않을 거잖아, 거기까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 정도 예상했었던 것을 해줄까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게 버니 샌더스 후보의 자문을 맡았던 제프 위버라는 사람이 MBC 방송 등등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이 바이든 후보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거든요. 경고 수준이다, 알람 수준이다,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도 6, 7, 8, 9, 10, 5개월, 거의 6개월, 아니 5개월 반 정도, 5개월 20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들도 생기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이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중심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캠페인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이제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전당대회를 이 비디오로, TV로 하건 TV로 안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TV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가 내놨었던 공약 가운데서 특히 조 바이든 후보와 일치되는 공약들이 있죠.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해놓은 일이 많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 바이든 후보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이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한다는 것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에 대해서도 더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 헬스케어 접근을 확장하는 것, 물론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민간 보험회사 다 없애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이제 조 바이든의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금 약해 보이는 것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뭐 꽉 잡은 듯이 보이고는 있으나 라티노 접근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캠페인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난번 2016년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캠페인을 하다 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따졌는데 지금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면서 캠페인을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캠페인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페이스북이 그런 것을 하나 또 거르지 않고 실어준다, 지금도 실어주고 있다 해서 야단을 많이 맞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가장 큰 광고주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하고 바이든 후보 측이 아직은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좀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인구 센서스 이런 정부 기구에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거의 반 정도가 한 달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2달이, 오늘째 딱 2달인가요? 아니죠. 3월 18일에 했으니까 지금 2달이나 마찬가지죠. 2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스몰 비즈니스와 코로나, 그리고
선거까지 연결을 해서 본다면 다음번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은 비상시이기 때문에 그 공화당에서도 돈 푸는 것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한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후보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버니 샌더스가 되던 상관없이 사회주의자다. 민주당은 돈 퍼주는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해도 전에 그 계획했던 것보다 살살 할 수밖에 없는 공화당도 경기부양책 내놓고 국민들에게 직접 체크 주고 대통령은 또 그 체크에 본인의 대통령이라고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얘기는 조금 덜 하겠구나. 그리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또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요. 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어떤 나라로 가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건은 가장 중요한 배틀그라운드인데 미시건 스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해서 인구 센서스가 500명 미만의 직원을 갖고 있는 뭐 200명, 300명, 400명도 다 스몰 비즈니스예요. 맘앤팝을 포함해서 그 같은 스몰 비즈니스가 미국의 그 근로자들 뭐 거의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맘앤팝뿐만이 아니라 뭐 499명도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88만 5천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50개 주에서요. 플러스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하고 푸에르토리코 이번에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은 SBA 자료까지 쭉 통합을 해서 해본 겁니다. 했더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개월 전보다 지난 2주일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 지금 401k를 말하는 게 아니라 401k에서 내가 돈을 좀 꺼내 쓰는가? 뭐 라인 오브 크레딧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생전 처음으로 지금까지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했었던 뉴요커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본 그런 기사인데 중산층이 얼마나 힘든가. 1년에 뭐 연봉이 4만 달러 조금 넘게 받으면서 이제 그 딸을 하나를 키우면서 집값이 싼 곳에서 7만 달러를 주고 집을 사고 하다가 이게 지금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런 그 엄마가 41살의 엄마였는데 교육기관에서 일을 했었고요. 생전 처음으로 내가 푸드 스탬프 신청을 해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01k를 깨느냐 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푸드 스탬프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끼 거르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식당, 뭐 커피숍, 그 술집 조사를 해봤더니 83%가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축이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대단히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지금 전투 지역이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뭐 오하이오, 미시건, 펜실베니아잖아요. 미시건 뭐 어제도 시위하고 사람들 문 열어라 하고 펜실베니아는 대통령이 또 마스크 쓰지 않고 마스크 배분 회사에 가서 선거 캠페인도 조금 했어요. 뭐 선거 캠페인도 하고 오하이오도 뭐 확진자들 많죠. 그런데 이 네 군데 배틀그라운드가 모두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이곳에서 나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라고 임시로 문을 닫은 그런 그 업소가 60% 정도는 되고요. 또 직원을 줄인 그런 그 업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밖에 뭐 뉴욕이라든가 뉴욕은 뭐 배틀그라운드는 아니지만요. 민주당색이니까 뉴저지라든가 매사추세츠, 푸에르토리코도 저희 그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격이 좀 심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락다운을 스테이 앳 홈을 늦게 시작한 주가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그 비즈니스와 관련한 페이먼트를 대부분의 주에서는 내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35%가 페이먼트를 못 낸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퍼센테이지가 35%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74%가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만약에 체인 스토어인 그런 경우에는 41%가 적어도 한 군데에 문을 닫았고 17%는이라고 해야 되나요? 17%만 only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17% 나라고 해야 되나요? 17%는 3개월 동안은 버틸 돈이 있다. 그러나 48%는 나 한 달 미만 밖에 버틸 수가 없었어. 이미 못 버티고 있어. 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75%가 PPP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받은 사람은 현재 37%랍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지금 뭐 스몰 비즈니스 타격이 가장 심한 곳을 배틀그라운드니 아니니를 따지지 말고 보자면 그 미시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곳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몰 비즈니스가 타격이 심한 곳이 캘리포니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이요. 워싱턴 두 번째로 그 확진자가 나온 곳 하와이도 심하죠. 하와이도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다는 것에서 피해가 심하다는 게 아니라 하와이처럼 플로리다주처럼 관광, 비치를 쭉 끼고 있고요. 관광이 그 주에 굉장한 그 돈벌이였었던 곳은 지금 다 심한 거죠. 그래서 저쪽 그 동쪽에 비치 있는 쪽도 다 마찬가지고 뭐 로드아일랜드, 뭐 뉴햄프셔, 플로리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조지아도 아주 심하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어제 공화당의 상원의 정보위원회의 그 위원장의 리처드 버가 본인이 정보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받으면서 어떤 경우는요 그 보건에 관한 리포트를 듣는 동안에도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그 주식이 무슨 주식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주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2월달 뭐 그때쯤 이루어진 일이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3월 중순경부터 좀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거 감기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3월 11일경부터 3월 10일까지는 3월 10일 방송과 3월 11일의 팍스 방송이 완전히 다릅니다. 3월 10일까지는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감기를 가지고 뭘 그래 뭐죠? 뭐 또 뭐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이 몇 명인데 왜 저래 하다가 3월 11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심각한 거야. 로라 잉그램 그렇게 방송을 시작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혼자 방송을 보면서. 혼자 보기 아까운 방송이었습니다. 션 해니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리처드 버라는 상원의 그 정보위원장이 전화로 그런 정보를 받으면서 팔았고 자신은 자신의 기부자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심각한 거야. 2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요. 이래서 싫은 거예요. 대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운플레이하고 결국은 지금 영장 받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영장 받고 조사받고 있는데 조사받는 동안은 정보위원장 자리 내려놨고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조사받았어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도 부잣집 마나님이죠. 이분은 그 자신이 정치인이지만 남편이 낸시 펠로시도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본인 자신이 정치인이지만 해서 남편과 본인이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주식을 팔았다. 그 기간 중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블라인드 트러스트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번 받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러나 이 리처드 버는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그 캘리 로플러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습을 기억하시려면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아주 머리 헤어가 긴 그런 상원의원이 있어요. 굉장히 역시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남편과 본인의 주식 많이 팔았는데 이 사람은
조사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조사 아마 안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퍼트 머덕 얘기를 다시 한번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2월 달에 본인들은 이거 본인들 선거기금 주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중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팍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루퍼트 머덕이 3월 11일 날 89세 생일 파티 예정해놓고는 생일 파티를 사람들 모이는 거 안 된다고 취소해버렸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계 중에서도 언론계가 아니라 미디어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가능한 한 그런 걸 가려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믿어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입니다. 앞에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못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get it when we get it. That means the logistics getting it out so that everybody can take it. And today we're proud to announce the addition of two of the most highly respected, skilled professionals in our country. Worldwide. 네,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이 발표를 국민들에게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빨리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 놓은 것을 프롬프터가 아니라요. 단 위에서 적어 놓은 것을 지금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금 백신 개발에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면서 전 제약회사의 CEO도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하고 있다. 미국은 정말로 과학 의학 기술이 최고인 나라고 그런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들이 한다 하는데 특이할 것은 지금 대통령 뒤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또 오랜만에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마스크를 쓴 것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마스크를 썼으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In preparation for this initiative, experts throughout the government have been collaborating to evaluate roughly 100 vaccine candidat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have identified 14 that they believe are the most promising, and they're working to narrow that list still further. So we started. 결국은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려면은 이 백신 임상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모집이 돼야 되고. 아무튼 지금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답이 백신밖에 없잖아요. 백신 개발하기 전에는 앤토니 파우치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오픈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의료 전문가로서 보면은 당연하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해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푸틴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이 이럴 수가 있구나.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제 국민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6월 24일인가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가 되면은 4월 중순까지 러시아는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막 10,000명씩 늘어나서 지금 25만 명이 넘어서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나 터키 같은 독재 국가의 사망자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폐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해서 블라디미르의 6월 중순이 되면은 경기가 구소련 러시아도 굉장히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운이 내려가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